진짜 어이가 없네. 언니는 항상 도망가. 내 감정을 개처럼 짚받고선 마치 나를 위하는 척. 지금까지 나한테 했던 거 생각하면 진짜 토 나올 것 같아. 그게 아니야? 지원아, 난 그냥 그냥 뭐? 그냥 무섭다고? 그냥 날 사랑하지만 못 받아들이겠다고? X 같아 진짜. 왜 날 갖고 놀아? 왜 맨날 다가왔다가 밀어내?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고. 갖고 논다고? 내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난 내가 다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러니까 더 역겨워. 날 사랑한다면서도 끝까지 책임지진 않겠다는 거잖아. 언니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X발, 이제 그만 좀 해. 그냥 꺼져. 왜? 이번에도 도망 안 가? 이번엔 좀 맞서 볼 거야? 아니면 또 GX같이 널 위해서라면서 등 돌릴 거야? 서울의 3월은 애매한 계절이다. 아직 겨울에 찬 기온이 남아있지만 낮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나는 온몸이 얼어붙은 느낌이었다. 어젯밤 지원이의 전화 때문이었다. 나 언니가 싫어.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건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거짓이었을까? 나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휴대폰을 뒤집어 알람을 확인했다. 오전 6시 40분 자야 할 시간은 이미 다 끝났고 나는 제대로 잠도 못 잤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다. 내과 레지던트 3년차 서울 강남의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다. 출근길은 늘 같았다. 지하철 2호선에 올라타고 붐비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서 있는 것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피곤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머릿속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환자 기록을 정리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하면서도 집중이 잘 안 됐다. 같이 일하는 후배가 나를 힐끗 보며 물었다. 선배,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 잠을 좀 못 잤어. 지원이 생각에 잠을 설쳤다는 말을 할 순 없었다. 오전 진료가 한창이던 중 책상 위에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확인해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머리 너무 아파요. 숙취 해소제 있어요?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한 번에 알 수 있었다. 지원이었다. 사실 우리는 몇 달 전부터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었다. 지원이는 내게 너무 가깝고 너무 복잡한 사람이었다. 지원이과 나는 대학 때 처음 만났다. 나는 의대생, 그녀는 미대생이었다.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었지만 학교 축제에서 우연히 알게 됐다. 지원이는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감정 표현이 솔직했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었다. 나는 그런 그녀가 처음엔 낯설었다. 나는 늘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쉽게 친해졌다. 나도 모르게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 끌렸고 그녀는 나를 편하게 대해줬다. 그렇게 몇 년을 친구처럼 지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는 지원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웃을 때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고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감정을 애써 무시했다. 우린 친구야. 그 이상은 안 돼,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원이는 나보다 훨씬 더 솔직한 사람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잠시 고민했다. 답장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손가락이 먼저 반응했다. 어디야? 이태원의 아침 공기는 싸늘했다. 밤새 내린 이슬 때문인지 거리는 축축했고 아직도 술에서 깨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 보였다.
나는 편의점에서 생수를 하나 사서 천천히 걸었다. 지원이의 집은 이태원의 한 오래된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다. 이렇게까지 오는 게 맞는 걸까?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끝냈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다. 나는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그리고 문이 살짝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지원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 후줄근한 후드티를 걸치고 있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방 안에서는 희미한 술 냄새가 풍겨 나왔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핏이 굳었다. 언니 안 올 줄 알았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테이블 위엔 빈 캔 맥주와 소주병이 널려 있었다.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바닥엔 담배 꽁초도 몇 개 떨어져 있었다. 얼마나 마신 거야? 지원이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비웃듯이 말했다. 왜? 이제 와서 착한 의사 놀이할 거야? 나는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숙취 해소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렇게까지 마실 필요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원이는 나를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언니가 나한테 알려줘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원이야, 내가 걱정돼서 온 거야. 웃기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걱정돼서? 정말? 그럼 왜 그때는 나 놔두고 갔는데?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지원의 눈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피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다 끊어놓고 이제 와서 걱정된다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최선? 지원이는 헛웃음을 지었다. 언니가 뭔데 내 최선을 결정해? 언니가 뭔데 내 감정을 그렇게 무시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지원이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어제 한 말 기억 안 나? 기억해. 그럼 모르는 척하지 마. 나 술김에 한 말 아니야. 지원이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언니는 어때?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언니는 나한테 아무 감정 없어? 대답을 해야 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 순간이 오면 나는 늘 도망쳤다. 그런데 오늘은 나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거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 소리조차 들릴 만큼 적막했다. 지원이는 소파에 앉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나는 그녀 앞에서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도 떨려 있었다. 왜? 예린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왜 언니는 날 떠났어? 나는 숨을 삼켰다. 대답해봐. 왜 항상 언니는 침묵으로 넘기려 해? 늘 널 위해서라는 말로 회피하면서 대체 뭘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아니면 지원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우리 엄마가 한 말이 맞다고 생각한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꽉 쥐었다. 어떻게든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원이의 어머니. 처음엔 나를 좋아해 주셨다. 좋은 대학을 나와 의사가 되었고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친구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대답해봐. 언니, 지원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무서웠어. 지원이는 눈을 깜빡였다. 그녀가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던 것 같았다. 무섭다고? 나는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웠어.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내 엄마가 날 싫어하는 것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도 다 두려웠어. 지원이는 가만히 나를 바라봤다. 그러다 작은 소리로 헛웃음을 흘렸다. 언니는 참 바보 같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원이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언제 상처받는다고 했어? 언제 힘들다고 했냐고. 힘들게 만든 건 언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언니가 날 피하고 날 밀어내고 마치 내 감정이 잘못된 것처럼 만든 게 더 아팠어. 지원이의 눈이 붉어졌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널 위해서였다고 하면 내가 뭐가 돼? 나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안 통하는 거 몰라?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원이를 바라보았다. 사실은 내가 널 사랑했어. 지원이의 표정이 흔들렸다. 아니, 사랑해. 그 순간 지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거실은 조용했다. 창문 너머로 이태원의 아침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다. 나는 지원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지원은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도 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곧장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가 날 사랑했다면 왜 떠났어? 지원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답할 수 없었다. 떠나기로 선택한 건 나였고 상처를 남긴 것도 결국 나였다. 어떤 변명을 해도 그녀를 납득시킬 수 없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원이 내 옷깃을 움켜쥐고 나를 자신에게로 당겼다. 언니,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감정이 잔뜩 실려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원아, 너 술 아직도 있겠어. 아니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누구보다도 맑아. 내가 뭘 원하는지도 확실히 알아. 나는 침을 삼켰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너무나 선명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원이 내 얼굴을 가까이 끌어당겼다. 도망가지 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언니가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끝까지 받아들이질 못해? 나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바짝 말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대답해봐.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지원이 날카롭게 쏘아 붙였다. 언니는 늘 나를 밀어내면서도 또 돌아와. 차라리 확실하게 얘기해.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두려운 건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또 겁먹은 거야. 지원이 비웃듯이 웃었다. 진짜 바보 같다.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이건 내가 원했던 장면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만든 결과였다. 거실 안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원이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마치 나에게 다시 한번 기대했다가 또 무너져 내리는 표정. 나는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적어도 그녀의 손을 잡고 가지 말라고 해야 했다. 하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지원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지원아, 잠깐만. 나가기 전에 뭔가 변명이라도 하려고? 그게 아니라 아니면 또 무섭다고 할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언니, 그냥 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다. 가라고. 그 순간
내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현관까지 몇 걸음 걸어가는 동안에도 계속 뒤를 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지원은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원아.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마치 내 일부가 저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나는 몇 초 동안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용기는 없었다. 지원 없이 걸어나가는 이 길이 내가 택한 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길 끝에서 후회하게 될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핸드폰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창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몸을 뒤척여도 마음은 더 불안해질 뿐이었다. 눈을 감으면 지원이 떠올랐다. 거칠었던 그 입맞춤, 상처받은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던진 차가운 말과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결국 나는 또다시 도망쳤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원이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않았다. 예전의 지원이었다면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내 앞에서 터뜨렸을 거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나를 밀어냈다. 나는 스스로 물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나는 지원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녀를 밀어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녀를 가장 아프게 만든 게 나였다. 지원은 나 없이도 잘 살아갈까? 아니, 어쩌면 나 없이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에게 좋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상처만 남긴 사람이었을까? 핸드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녀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다. 잘 지내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쓰지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지원은 이제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였다. 그러면 나는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